네, 안녕하세요. 연세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만이에서 활동 중인 빗솔교육 임소민 대표입니다. 다음 주가 동국대학교 두드림 전형 면접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 학교의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제작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면접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글로 설명을 잘 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뒤쪽에서 제가 직접 면접에 답변하는 모습 예시를 몇 가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 찾아보시면서 '아 내가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되구나.'라는 걸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지금 2016 년부터 지금까지 약 7 년째 입시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잠깐 대기업에서 인사팀에 재직하면서 정말 많은 면접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정말 잘한 답변이 어땠는지 혹은 제가 어떻게 준비했었는지 보여드리면서 면접에 최대한 혼자서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영상에서 모든 팁을 전수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동국대학교가 어떤 식으로 면접 평가를 하는지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두드림 전형, 그리고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 불교 추천, 뭐 고른기의 통합, 특수교육 대상자 이렇게 면접이 시행되는 전형이 생각보다 좀 많은 편입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자, 그런데 보게 되면 동국대학교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뒤에서 다시 보시겠지만 동국대학교는 애초에 1단계 합격 이후에 합격자 발표 이후에 면접 문항 출제 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만큼 학생들을 더 공을 들여서 뽑고 좋은 학생들을 선발하고 싶다라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다른 학교들도 면접 문항을 출제하기는 합니다. 그 학생들 서류를 보고 이런 식으로 면접에서 물어봐야겠다라는 거를 모든 학교들이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지만 이렇게 출제 기간이 있기 때문에 1차 합격자 발표와 이제 면접까지 거리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이 학교가 그만큼 면접에 더 많이 신경을 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정성 들여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만큼 여러분도 동국대학교 면접에 앞서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가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면접의 변별력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상식적으로 사실 생각을 하자면 '면접에서 잘한다고 제가 1 차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이런 데 고민한다고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저는 그냥 지금 상황에서 있는 힘껏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면 여기 반영률이 30%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기본으로 모든 학생들의 180 점을 부여하고 이제 나머지 120 점이 추가로 부여가 되는 그런 점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뒤에서 제가 평가 항목을 보여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면접을 잘 봤을 때 어느 정도 충분히 내가 더 돋보일 수 있는 그리고 더 나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지점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1 차가 얼마나 잘 나왔을까 이런 거 생각하기보다는 면접에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제 두드림 전형에 초점을 맞출 거기 때문에 이거 위주로 설명을 진행할 겁니다. 일단 두드림 전형은 평가위원이 2인 1조로 들어오시게 되고 면접 시간은 10분 내외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평가 항목이라는 거는 제가 나중에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에선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갈 텐데 밑에 보면 평가 기준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평가 기준을 보시면 전형 취지 적합성이라는 게 주도적인 고교 생활을 했는가 이게 벌써 20%나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동국대학교가 면접에서 주도적인 고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이걸 정말 많이 보기 때문에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지는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불교 추천 인재는 견학기념 수행이니까 여기가 좀 더 불교적인 인재상 그러니까 뭐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고 이런 걸 더 많이 본다라고 봐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공 적합성 항목을 보면 이게 30%가 반영이 됩니다. 잘 보면 고교 교육 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했는가 이것과 전공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거든요. 30%나 들어간다는 거는 동국대학교 두드림 전형 1차 합격 결과 보면 아시겠지만
이 내신인데 내가 붙었네?' 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정말 전공 관련해서 관심도를 잘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이게 내 장점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관심을 보여줄까를 더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발전 가능성. 사실 이게 굉장히 모호해 보이죠. 그런데 여기 딱 나와 있어요. 진로 계획. 목표에 대한 의지 및 열정. 앞으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이 진로를 탐색해 갈 것인가라는 걸 판단하는 항목이고 이것도 20%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동국대학교 면접에 있어서는 진로 계획은 반드시 준비할 것. 이게 핵심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성 및 사회성이 30%로 상당히 높은 배점을 차지하고 있어요. 사실 면접장에서 학생들을 보게 되면 처음에 인사하는 모습만 봐도 이 학생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교수님들은 보인다고 그렇게 간혹 말씀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태도는 정중하게, 그러니까 너무 거만하지 않고 정중하게 하되 나의 똑똑함이 돋보일 수 있게 그런 걸 항상 연습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정말 많이 놀라는 건데 대체로 많은 학생들이 말을 할 때 요체를 써요. 이거는 예사높임이죠. 그래 가지고 예사높임체로 말을 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왜 교수님들께 요체를 써서 굳이 존중한다는 의미를 덜 드러나게 하는 건지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 엄매 선택한 학생들은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심리 자체가 이제 아주 높임체가 되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아주 높임체로 말씀하시는 거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면접 평가 절차는 간단하게 볼게요. 이게 동국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에서 가져온 겁니다. 제출 서류 기반 면접을 위해서 1단계 합격자 발표 이후에 서류 검토 및 면접 질문 출제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단계 합격자 발표는 생각보다 빨리 봤는데 면접 출제 기간 때문에 지금 면접을 이렇게 늦게 보는 거예요. 동국대학교는 정말 면접에 공들이는 학교니까 내 서류, 그리고 내 서류를 통해서 이분들이 뭘 궁금해할지 반드시 연습을 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이 전문가지만 그거를 보는 분들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를 사실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 입장에서 내가 면접 질문을 본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어떤 것을 궁금해 하실까? 이거를 정말 열심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서류를 봤을 때 이런 활동들이 누가 봐도 돋보였다. 아니면 이런 활동이 전공과 관련 있다 이러면 보는 교수님들이나 보는 입학사정관 분들도 그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두 명이 10분 내에 면접을 하고 두 분의 평가위원이 각자 점수를 내게 되면 그 평균 점수를 총점으로 합산하는 그런 형태로 평가 절차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평가 항목별로 제가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풀이하겠습니다. 먼저 전형 취지 적합성이라는 게 굉장히 모호해 보일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전형별 인재상 부합도를 평가한다라고 동국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도적인 고교 생활이 어떤 가치인지 같이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고교 생활을 주도적으로 했다라는 건 내가 어떻게 나의 진로를 꿈꾸고 이걸 탐색해 왔는가 이런 거를 물어보는 항목이죠. 그러면 정말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문이과가 폐지된 대신에 여러분 교육과정에 생긴 게 첫 번째 진로 선택 과목이 있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학교마다 나에게 선택권이 100% 주어지는 곳도 있고 아니면 좀 한정적인 곳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여러분의 학교 생활을 가장 잘 보여주고 전공 적합성을 가장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영미권 문화라는 과목을 수강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혹은 사회문제 탐구를 수강했을 수 있겠죠. 이런 걸 수강했다면 사회문제 탐구 과목을 들으면서 내가 어떤 문제를 탐구했고 이게 나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이런 부분을 주도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연하지만 학교 내 활동 중에서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을 저는 굉장히 잘 이야기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많은 학생들이 자율 동아리 그리고 학교의 공식 동아리를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자율 동아리나 혹은 제가 편의상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공식 동아리에서 했던 활동을 정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제 동아리가 전공이랑 그렇게 관련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속에서라도 조금이나마 나의 전공과 이을 수 있는 걸 찾아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졸업한 지 한참 돼 가지고 사실 이걸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생들 정보를 가져올 수는 없어서 제 거 기준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저는 고등학생 때 교육학만 탐구한 것이 아니라 사실 사회학과랑 교육학과 사이에서 엄청 고민을 했었어요. 뭐 결론적으로 연대 교육학과에 가긴 했는데 그래서 교육학 관련한 나의 활동이 잘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아서 사실 붙을까 말 아니까 조마조마했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어떤 활동을 자기소개서에 썼고 붙었냐면 그 사회심화 동아리란 동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는 지역 사회를 뭔가 바꾸고 개선하는 데 관심이 많아서 전통 시장을 탐구했었고 그리고 도시 재생이라는 걸 통해서 사회가 어떻게 변화했고 아이들의 보육에도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탐구했습니다. 근데 보고서 주제는 우리 지역의 도시 재생을 통한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면접장은 아니죠. 자기소개서에 썼던 게 그 도시 재생 관을 연구하면서 내가 이 지역의 교육과 관련해서도 이 지역에서 문화센터를 개발함으로써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 배웠고 이런 것들이 나의 가치관 그리고 전공 선택에 영향을 주었다. 이런 식으로 적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동아리 활동에서 여러분이 했던 것 중에 전공이랑 반드시 밀접한 연관이 있진 않더라도 내가 뭔가 배우고 느낀 게 있다면 그런 거 반드시 약간 적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도적으로 고교 생활할 수 있는 게 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에 좀 간과하시곤 하는데 자율 활동과 진로 활동에서도 굉장히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에서 강의를 들었다. 선택 기준. 모든 학생들이 일괄적으로 듣는 강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강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나는 학교 폭력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학교 폭력을 줄이는 방법과 관련된 강의를 수강하였다라고 한다면 그게 생기부에는 땡땡 강의를 들었음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을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뭘 배웠고 그래서 이후에 뭘 했는지. 그래서 정리 다시 할게요. 선택 기준, 그리고 이 활동이 나에게 준 변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내가 그 뒤에 후속 활동을 어떤 걸 했는가 이런 과정을 정리해 보면서 나의 주도성을 많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사실 주도적으로 고교 생활하지 않은 학생은 없을 거예요. 1 차를 통과했다는 거는 그만큼 나의 역량을 잘 드러내 준 거니까 생기부를 잘 읽어 보면서 활동마다 '아 이거 주도적이었지. 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활동을 했었지.' 이걸 꼭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어렵죠. 전공 적합성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게 고등학교에서 사실 전공에 맞게 적합한 활동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동국대에서는 이렇게 친절하게 이야기합니다. 교육 과정에 충실한 이수를 통해서 기초 학업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전공에 관심이 있는가, 이걸 평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해도라는 항목에 좀 주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학생들이 저는 과를 좀 낮춰서 썼어요." 혹은 "저 이과에 진심으로 관심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직 사회생활 해본 것도 아니고 전공 관련해서 '내가 이거야.' 하고 확신을 갖고 들어온 친구들도 전과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남은 기간 동안 전공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태도를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고교 교육과정 이수라는 것부터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동국대학교에서는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다는 게 기초 학업 능력과 이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대학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수준은 돼야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좀 대비해 두셨으면 하는 게, 여기서 파생되는 게 이제 성적에 대한 검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성적이 떨어졌다면 왜 떨어졌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어떤 학교를 가든 꼭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인데, 많은 학생들이 이게 되게 뻔한 질문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학 와서 이런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 느꼈던 게, 저는 고등학교 때 수학을 굉장히 힘들어했거든요. 그리고 어떤 학교에서는, 물론 제가 붙고 안 간 다른 학교 이야기이긴 한데, "너는 수학 점수가 왜 2 학년 때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니?"라고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2 학년 때 이제 예습을 사실 필요 없다 생각하고 저는 그때 안 했다가 정말 힘들었던 학생인데, 예습을 하지 않아서 성적이 떨어졌었다. 근데 그게 사실 핑계였다 생각한다.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충분히 듣고 선생님들께 질문하면 따라갈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수학 공부하는 게 싫어지는 그런 순간이 있었다. 하지만 극복하기 위해서 여름 겨울방학 때 진짜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했고, 결론적으로 고3 때 점수가, 원점수가 한 20점 이상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야기하면서 교수님들을 설득을 했고, 결론적으로 그 학교 경영학과도 붙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왜 떨어졌는지 이런 거 반드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성적이 하향 곡선을 그려 가지고 "저는 상승했다고 말할 게 없어요." 이런다면, 내 공부 방법의 특징은 무엇인지, 이거를 사실 살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학생마다 각자 공부법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 뭐 스터디를 꾸려서 하는 게 맞는 학생들도 있고, 아니면 내가 혼자 공부하는 게 좋은 학생들도 있을 거고, 뭐 찬서하면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서 좀 헤매기도 했는데, 그래도 깊이 파고들고 탐구하는 과정에서 내가 내면적으로 성장의 느낌을 받았다. 이 정도만 이야기해 줘도 훨씬 괜찮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볼게요. 전공 관심도, 이해도. 이건 사실 기본 중에 기본이죠. 내가 무슨 과를 가고 싶은지, 그리고 그 과의 진로가 무엇인지는 학교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전공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는지 알고 가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가면은 면접장에서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기본 질문 준비하는 법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도 잠깐 언급을 하자면, 학 홈페이지를 봐 주시고, 만약에 내가 연구에 생각이 있다, 연구를 하고 싶다 이러면 동국대학교 대학원에 연구실을 봐 주셔도 좋습니다. 혹은 연구 주제를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살펴봐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관심도나 이해도를 드러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내가 했던 활동에서 찾아두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전공 관련 활동을 쭉 정리해 두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학과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활동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교육 정상화 정책이라는 게 제가 고3일 때 시행이 됐다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이 정말 필요한가를 의문이 생겨 가지고, 이제 주변 학교 한 세 곳보다 좀 더 돌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학생들한테 그때는, 말할수록 나이가 공개되는 느낌인데, 그 종이 설문지를 돌렸어요. 구글 폼 이런 게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절이어서. 그래서 종이 설문지 돌려 가지고 이제 그걸 다 받아서 하나는 취합하고, 근데 그랬던 활동을 했다. 근데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건, 내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내가 궁금한 점에 대해 탐구하는 열정이 있었으며, 이를 통해 교육에서 본질적인 문제, 즉 교육 대상자가 배제된 채 정책이 결정된다라는 걸 느꼈다. 이런 걸 이야기함으로써 저의 관심도나 이해도를 표현했거든요. 여러분도 내가 했던 활동이 있으면 그걸 이야기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내가 어떤 걸 배웠는지, 그리고 나의 전공 분야 중에서도 어떤 게 굉장히 관심 있게 느껴졌는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뒤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할게요. 발전 가능성, 이거 매우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사실 대학이 어떤 기관인가 하면 대학은 이미 다 성장한 학생을 뽑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키우고 싶은 학생 뽑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학에서 보고자 하는 게 왜 문제 해결 능력이냐면 여러분이 전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양한 학문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 뭐 본인의 개인사적 의미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의미일 수도 있죠.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연히 문제 해결 능력이 아주 중요한 요건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갑자기 내가 전공하던 분야에서 뭔가 정책적인 변화로 인해 연구하는 분야의 지원이 줄어들었다고 해 볼게요. 그런 상황에서 필요한 게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이겠죠. 그럼 거기서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그 분야를 밀고 나가되 다른 지원금을 얻어낼 방법을 찾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학에서 여러분이 학문을 하고자 하면 부딪히게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반드시 문제 해결 능력을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 능력에서 파생되는 질문이 어떤 게 있냐면 고등학교 생활에서 겪었던 갈등 당연히 물어보겠죠. 특히나 여러분이 코로나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내가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는가. 이게 앞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웠던 점. 그리고 목표에 대한 의지나 열정. 이것도 사실 비슷한 걸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 학생이 얼마나 목표가 진심인가 그리고 열정이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환경 내에서 탐구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 계속 제가 학생들 이야기를 가져올 수 없다 보니까 한참 옛날에 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 일반고를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다른 학교, 연대가 아닌 다른 서류 면접 보던 학교 면접에서 그런 걸 얘기했습니다. "학생이 가지고 있는 뭐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전 이렇게 답했거든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진취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토론이나 자율동아리 같은 것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배울 수 없었던 배움에 대한 갈증을 학교 밖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썸머스쿨 그리고 윈터스쿨에 참가하여 논문 쓰기 활동을 해보았고 이를 통해 사회 문제를 탐구하기 위한 연구 방법론의 기본적인 과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추가로 제가 스스로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연합으로 진행하는 고교 심화 영어 과정에 등록해서 이때 영어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고 결론적으로 영어 점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듯 저는 주어진 환경에서 안주하고 학교 내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학교 밖에서도 제가 할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꾸준히 노력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했었거든요. 한참 옛날 건데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지금 말할 때 사실 여러분이 유의할 건 여러분은 제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땐 교육청 활동에서도 소논문이란 표현을 써도 됐어요. 그래서 그걸 썼지만 지금은 안 되니까 빼시고요. 그리고 어느 교육청인지 이런 건 언급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경기도 이렇게 활동명 자체에 이미 들어가 있다면 그 정도는 사실 괜찮을 것 같아요. 생기부에 적힌 거니까. 다음으로 진로 계획 이거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정말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앞으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당연히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아 쌤 근데 이거 어차피 바뀔 수도 있는데 준비해야 돼요?" 이러는데 그래도 준비하셔야죠, 학교에서 평가한다는데. 그래서 진로 계획이라고 한다면 내가 대학에 다니면서 하고 싶은 거. 여기는 제가 밑에 거 좀 지우고 좀 자세히 적을게요. 진로 계획은 여러분이 다니는 학부 과정에서 하고 싶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졸업 후의 목표도 있을 수 있죠. 이거 두 가지를 구분해 가지고 머릿속에 생각을 해 보시면 답이 훨씬 예쁘게 나와요. 학부 과정에서 목표라고 한다면 학교만의 특색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동국대학교만의.
예를 들어 동국대는 복수 전공이 굉장히 자유로운 학교고 데이터 교육에 투자를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수 전공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뭔가 데이터를 배우고 싶다거나 근데 복수 전공은 뭐 본인 전공 잘하고 나서 하는 거고요. 혹은 뭔가 부전공, 연계 전공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교환 학생, 그리고 학회 이런 게 학교마다 정말 잘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가 어떤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졸업 후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게요. 아, 세 가지? 연구를 계속 이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대학원에 가고 싶다. 그렇다면 대학원의 세부 전공을 한번 알아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목표라고 한다면 이제 취직, 취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 여기에서 여러분이 명심해 줘야 될 거는 회사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아니면 회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싶은지 이런 걸 좀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회사를 다녀봤지만 내가 목표하는 학교? 학교는 아니죠. 회사가 있다고 해서 거기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공고도 떠야 되고 내가 원하는 직무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많이 고민하는 게 쌤 저는 취업하고 싶은데 뭐라고 하죠?" 이러면 "아 그러면 저는 회사에서 뭔가 그 회사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동국대학교를 빛내겠습니다." 이렇게만 해 줘도 훨씬 있어 보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드물긴 한데 뭐 저같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일을 하는 분들도 있고 창업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창업을 꿈꾼다 한다면 동국대학교가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정말 잘 돼 있거든요. 저 친구들 하는 거 보면서 좀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창업 지원 프로그램 찾아보기 이 정도만 해 줘도 훨씬 답변이 아름다워지겠죠.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인성 및 사회성 이거는 마지막의 수용 능력만 언급할게요. 너무 당연한 거지만 수용 능력이 정말 중요한 게 교수님이 만약에 지적을 하실 수 있어요. 교수님이 질문에 수긍하면서도 나의 의견 이야기하기. 한마디로 정중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인생 경험도 많으시고 정말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인데 가끔 제가 정말 놀라는 게 학생들 중에 모의 면접하다 보면 "선생님 근데 성적이 여기 오기엔 좀 안 좋은 편인 것 같은데 혹시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저는 제 성적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나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아 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공부를 하면서 이런 노력을 했고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딱 그 자체 뒤에는 제 노력이 더 많이 들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요 정도 느낌? 그래서 교수님이 만약에 지적을 하셨다. 그러면 거기서 저는 아닌데요. 열심히 했는데요." 이러지 말고 좀 더 정중하게 말씀하시는 걸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소개서 문항별로 어떤 거를 여러분께 평가하고 싶어 하는지 면접과 연계해서 설명드릴게요. 동국대학교 아까 보여드렸던 그 평가 항목과 연계하겠습니다. 1번 문항은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뭐 공통문항이긴 하죠. 여기서 보여줬으면 하는 게 여러분의 주도성이고요. 이제 대학별 인재상에 들어가겠죠. 어떻게 주체적으로 내가 노력해왔는가, 이런 거 위주로 1번 문항에서 내가 적었던 걸 통해서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이 봐 주셨음 하는 거는 학업 능력. 그러니까 교과와 관련해서 교과 학습 중 탐구한 것들 이런 걸 만약에 1 번에 적었다면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공 적합성을 볼게요. 이게 사실 1 번의 핵심인데 내가 이 전공을 택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노력했고 그래서 왜 이런 활동들을 적게 되었는지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면서 '내가 왜 자기소개서에 이 활동을 적었을까?'
이걸 스스로 질문을 해 보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했지? 왜 적었지? 이걸 도대체 뭘 말하고 싶지?' 이걸 스스로 던져 보세요. 이번 문항은 너무 당연한 건데 인성을 평가하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성 및 가치관이니까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크게 이런 거 아마 적으셨을 거예요. 봉사 혹은 리더 활동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텐데 내가 어떤 봉사를 했는지 혹은 어떤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했는지 이거 적어 주시고 배운 점을 기술하라는 항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느꼈는가,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까지 같이 정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했던 활동명이랑 그리고 구체적 내용하고 여기서 이 활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 이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항 이거 정말 중요하죠. 이게 사실 동국대 문항 핵심이에요. 전공 준비를 위해 노력한 과정, 지원한 동기. 그래서 여기서는 너무 당연하게 전공 적합성, 주도성 이런 모든 동국대 면접 평가 항목 다 물어보는 건데 여기선 제가 좀 다르게 정리할게요. 당연히 지원 동기는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해야 하는 게 내가 했던 고교 활동 중 가장 의미 있는 것. 그리고 느낀 점. 그리고 이 전공을 통해 내가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도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길게 언급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뒤에 뭐 기본 질문 간단하게 준비 방법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기본 질문에 대한 대비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여기서는 제가 실제로 제가 대학 갈 때 너무 옛날이어서 회사에 입사할 때 만들었던 그런 틀을 좀 보여 드릴 겁니다.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모든 질문에 이렇게 세 가지 틀로 정리를 하라고 하고 있어요. 주관식으로 표현해서 상대방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먼저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은 고등학교 때 했던 활동 중에 가장 의미 있었던 게 뭐예요?" 이렇게 하는데 혹은 거기에서 "의미 있었고 배운 게 뭐예요?"라고 하는데 "아 제가 고등학교 때 동아리에서 이런 이런 걸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해 버리면 사실 듣는 사람에게 불친절한 답변이거든요. 나는 분명히 액션을 주고 "이런 걸 물어보겠다."라고 루트까지 줬는데 거기에서 저렇게 돌아오는 그런 답이 되는 거죠. 물어보는 것에 먼저 답을 해 주시고 이제 자세한 사례는 두 번째로 여기에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는 대략 두세 줄 정도 길이 그리고 마무리로 간단하게 앞으로의 다짐 이런 거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언급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회사에서는 인사교육 직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했던 걸 간단하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해 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땡땡 기업에 지원한 지원자 임소민입니다. 저를 간단하게 배움과 헌신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로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인사교육 직무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인지 고민했고, 이를 배움과 헌신으로 정의한 이후 탐구하고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먼저 배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긴 했으나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컴퓨터 과학과 데이터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컴퓨터 과학을 복수 전공하고 또 생물학 화학 등 다양한 과목을 들으면서 저희 배움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어느 정도 컴퓨터 혹은 이과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도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을 쌓았습니다. 물론 코로나와 조기 졸업 때문에 막판에는 조기 조기 졸업을 위해서 이제 복수 전공을 취소하긴 했지만 이런 과정이 제가 배우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헌신이라는 것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 삼성전자 나눔봉사단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봉사단, 또 재활학교 봉사 등 정말 다양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봉사를 하고 아이들을 만나면서 제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또 그 사람들의 성장을 볼 때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자세는 인사교육 담당자에게 있어 가장 필수적인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사교육 담당자는 사내 직원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트렌드에 기민하게 반응해야 하고 트렌드를 항상 공부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사교육 담당자는 자신의 역할 혹은 나의 역량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도와줘야 하는 직무이기 때문에 헌신이라는 가치 또한 매우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배움과 헌신이라는 키워드를 저는 제 인생의 키워드로 정의한 후 계속 성장하기에 노력했습니다. 땡땡 기업에서도 이러한 자세를 토대로 성장하겠습니다. 대략 이 정도로 저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워낙 오랜만에 한 거라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도 회사 그만둔 지 오래됐고 면접 본 지는 더 오래돼서. 근데 지금 제가 말할 때 두 갈식으로 표현한 게 저는 간단하게 나를 소개하는 키워드를 썼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회사 면접이어서 애초에 그때 한 1분 30초 정도 이상으로 준비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길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길게 하실 필요 없어요. 네, 이런 키워드를 썼고 이제 저는 배움이라는 키워드랑 그리고 헌신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이 키워드에 따른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키워드를 설명하는 사례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마무리로 땡땡 회사에서 뭐 "성장하겠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 주고 있는데 이 구조로 하게 되면 사실 듣는 사람이 여러분이 느꼈겠지만 제가 말하면서 배움과 헌신이란 키워드를 계속 강조했죠. 그래서 그게 머릿속에 남게 되고 '아 저 친구는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를 줄줄 풀어서 문장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뭔가 '나를 이렇게 소개해야지.'라는 그 컨셉을 하나 가지고 들어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지원 동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사실 저는 회사다 보니까 예시가 적절하진 않아서 이건 예시는 생략할게요. 다만 지원 동기라고 한다면 저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혹은 뭐뭐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례로 내가 했던 학교 활동이나 봉사활동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진로 선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간단하게 주도성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앞으로도 이렇게 하겠다." 짧게 제가 교육학과 지원 동기로 하나를 만들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네, 제가 교육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현대 사회의 교육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많은 학생들이 교육에서 소외되어 있고 학교의 도움 혹은 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어렵게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교육 없이는 공부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이러한 교육 격차를 정책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소할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율 동아리 혹은 사회생활 동아리에서 이런 활동들을 했었고 이를 통해 교육학자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 진학한다면 이런 자세를 견지하면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많이 배워가고 싶습니다. 뭐 이 정도 느낌만 해 줘도 사실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갈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 뭐 사례 이야기해서 거기에 대한 근거를 달아주는 거, 그리고 마무리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 이야기해 주는 이런 구조만 가져가 줘도 사실은 동기가 훨씬 깔끔해집니다. 이거 진짜 진짜 중요하니까 자세히 설명할게요. 이게 동국대학교에 진학하고 싶은 이유랑 진로 계획 이거는 반드시 준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동국대는 애초에 평가 항목에 진로 계획이 들어가 있으니까 꼭 준비하시고 이제 어떻게 이걸 보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국대학교가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 보냈을 때 너무 좋아하는 학교인 게 학교 홈페이지가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이제 교육 과정이 다 나와 있고 특성 이런 게 정말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이제 저는 교육학과니까
교육학과 홈페이지에서 가져왔는데 이런 거 기본적으로 사실 외우고 가는 게 예입니다. 예를 들어 중등교원 같은 진로를 한다고 하면은 교직 복수 전공이나 교직 부전공을 하라고 돼 있거든요. 이 말이 교육학 외에 다른 과를 복수 전공해야지 교사 자격증이 나온다는 건데 이 정도 기본은 홈페이지에서 숙지하고 가셔야겠죠. 그 외에는 만약에 교수를 하겠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학생이 장래희망이 교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럼 대학원 가실 건가요?" 했을 때 "대학원 안 갈 거예요." 하면 솔직히 저 같으면 그 학생을 뽑을지 고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이런 진로를 하려면 대학원에 진학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선택한 진로가 우리 학과에서 지원한 로드맵이 뭔지는 반드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거 정도 꼭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교육 과정에서 전공 과목들이 몇 가지 나와요. 근데 이것도 내가 어느 정도 관심을 표현하긴 좋은 게 이러한 전공을 갖기 위해서 이런 과목들을 더 배워보고 싶다. 이 정도만 이야기해줘도 답변이 훨씬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복수 전공 권장한다, 혹은 필수로 권장한다. 이런 것들이 학과 홈페이지마다 있을 텐데 반드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생활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은 제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두 갈씩 사례, 마무리 이 구조를 해주시면 되고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 동안 두 갈씩 사례, 마무리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팁을 드리자면 리더십은 반드시 학급 임원이 아니라도 동아리 임원도 될 수 있다는 거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면접 전까지 할 일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네, 잠깐 목이 아파서 끊었다 하겠습니다. 네, 면접 전까지 할 일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자소서와 생기부를 숙지하는 건데 내가 자기소개서에 적었던 활동이 뭐였는지 정도는 알아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는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자기소개서, 그리고 생기부 정리하기.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사실은 다 딸딸 외워야지 생각하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과목별이나 혹은 창의적 체험 활동에 나와 있는 뭐 자율 진로 동아리 이런 활동들 아주 상세하게 배우고 느낀 점 위주로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이 활동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고 어떤 것을 배웠는가는 반드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한다면 이제 예상 질문을 뽑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당연한 이야기긴 한데 어떤 것들을 물어볼까 하면 '아 이거 꼭 물어보겠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성적이 갑자기 확 올랐다. "왜 올랐냐?" 혹은 "확 떨어졌다. 왜 떨어졌냐?" 이런 거 물어볼 거고 자기소개서에 있는 활동 중에서 적어도 내가 어떠한 키워드로 집어넣은 것을 보고서라거나 아니면 어려운 단어를 쓴 학생들이 간혹 있어요. 뭐 "회귀 분석을 해 보았다." 이런 거 통계학과 넣으면서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려운 단어는 뜻을 설명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다면 활동명, 즉 키워드별로 내용을 약 두세 줄 정도, 그리고 느낀 점 정리하기. 제가 앞에서 드렸던 틀에서 보면 두 갈씩 뒤에 나오는 2번 사례랑 그리고 3번 배우고 느낀 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다음에 또 세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게 반드시 필수인데 과 홈페이지 열심히 공부하기. 그래서 플러스 추가한다면 그 졸업 후 진로나 홈페이지마다 약간씩 이름은 다를 수 있어요. 진로 그리고 대학원
연구 분야 정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정도만 하더라도 남은 기간 동안 해야 할 게 정말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제가 사교육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내가 스스로 준비하지 않고 그냥 '선생님이 다 해 주시겠지.' 이러면서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이제 저 같은 사교육 종사자들한테 너무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간혹 보여요. 그런데 어차피 면접은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고 누군가 대신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주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내가 내 스스로 배우고 느낀 점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 보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저도 네, 면접 준비를 혼자 거의 다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학원을 다니려고 했는데 제가 살던 지역에는 학원이 마땅한 곳이 없었고 그래서 학교 선생님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시고 선생님과 둘이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그렇게 면접 준비했던 경험이 대학 가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더 뭐 해야 되지?' 하면서 손 놓고 있기보다는 홈페이지라도 한 번 더 들어가 보고 내가 어떤 활동을 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고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그런 걸 상상해 보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 사실 중간에 저도 말을 굉장히 더듬은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여기까지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질문은 유튜브나 아니면 제 게시글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